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번 한 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였죠. 미국 낸시 펠러시 하원 의장의 방안, 미국 내 서열 3위의 방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자신이 휴가 중임을 이유로 사실상 면담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는 시각이 야권은 물론 여권까지 더 나아가 범국민적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직무유기였다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가롭게 연극 관람이나 하며 술이나 먹고 있는 사진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우라가 치밀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드러난 사실은 그가 펠러시 의장과 면담을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후문들이었습니다. 사실상 펠러시 의장 측이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했기 때문에 면담은 고사하고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모두가 함구하고 있어 더 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휴가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못 만난 사정이 따로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에서는 처음에 일정이 없다, 오후에 일정 조율 중이다, 다시 없다. 휴가는 그대로였잖아요. 만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쪽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데 휴가라고 하원 의장당이 왔는데 우리 쪽에서 거절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입수한 정보는 우리 쪽에서 만나자고 했고 펠로시 의장 쪽에서 거절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예. 우리 정부 쪽에서 얻은 정보가 아니라서. 그리고 제가 이유까지는 듣지 못해서 더는 말을 못하겠는데 우리 국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외교 부분도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의장단이 왔는데 의장단 뉴스보다는 연극 관람 뉴스가 훨씬 크게 나왔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나대기 좋아하는 윤 대통령. 성향상 펠러시 의장을 고의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은데요. 저는 분명 그런 이유에서 만남이 불발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히는데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실에서 부랴부랴 꺼내든 변명거리가 사전에 안 만나기로 조율했다. 펠러시 의장 쪽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가족이 먼저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펠러시 의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내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뒤늦게 40분간 전화로 포괄적인 한국 안보와 관련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야말로 코미디 쇼가 따로 없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에 이어 5일에도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 의회 대표를 패싱한 것이 어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냐며 펠러시 의장을 만난 외국의 정상들은 자신들의 국익을 해치려고 만났다는 말이냐고 거듭 발끈했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도 이날 서울시 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힘당 정책 포럼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군사안보 문제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겁함과 옹졸함이라는 두 단어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직격했는데요.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날 펠러시 의장도 전화통화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 사람들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했고 패밀리 이즈 퍼스트라는 말도 몇 번씩 강조했다며 휴가를 이유로 면담이 불발된 사실에 과민 반응을 보이지 말 것을 주문했는데요. 공적인 것을 앞세워 사적인 것을 뒤로 한다는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필수 덕목인 성공 후사 마인드가 없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윤석열. 그는 그냥 변호사나 개업하고 좋아하는 술도 먹고 놀러 다니면서 여생을 즐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5세 입학 전면 백지화, 박순애 장관 사퇴가 정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훌륭한 인사라고 추켜 세웠던 박순애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박순애 장관이 물러날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어제 초등학교 5세 입학 졸속 정책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채 주랭랑을 쳤습니다. 앞서 2일에는 내년 3월쯤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꺼냈다가 대학 총장들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박순애 장관 스스로 국민과
교육계의 원성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장관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교육부의 발빠른 입장 발표를 보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특명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박순애 장관은 국정에 무능하며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걱정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국민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자격미달 교육부 장관을 즉각 사퇴시키길 바랍니다. 또한 소모적 논란을 만들고 있는 초등학교 5세 입학 정책을 백지화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돌봄 국가 책임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학기 학교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한 뒤 학제 개편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퇴장한 것과 관련해 초등학교 5세 입학 전면 백지화와 박 장관 사퇴가 정답이라고 맹폭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훌륭한 인사라고 추켜세웠던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박 장관이 물러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 대변인은 박 교육부 장관은 어제 초등학교 5세 입학 졸속 정책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채 주랭랑을 쳤다며 앞서 이 일에는 내년 3월쯤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꺼냈다가 대학 총장들의 꾸지람을 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박 장관은 스스로 국민과 교육계의 원성을 자초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장관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국민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교육부의 발빠른 입장 발표를 보면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특명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또 박 장관은 국정에 무능하며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 돼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걱정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국민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자격미달 교육부 장관을 즉각 사퇴시키길 바란다고 일갈했는데요. 아울러 소모적인 논란을 만들고 있는 초등학교 5세 입학 정책을 백지화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돌봄 국가 책임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질기게 버티는 이유가 김건희 씨에 대한 논문 표절 문제를 마무리 짓게 하는 게 그의 미션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냥 김건희 논문 표절 해결사, 그게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존재의 의미인 겁니다. 3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교수연구자단체들이 연합연대한 최초의 공동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대학의 불이 꺼지면 나라의 불이 꺼진다. 1. 국민대가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총 4편의 논문에 대하여 표절이 아니거나 검증 불가라는 판정을 내렸다. 수여된 박사학위에도 문제가 없다는 발표를 했다. 2018년에 공표된 교육부 훈령은 표절을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연구 내용 전부 혹은 일부 단어 문장 구조의 일부 변형 후 출처 표시 없음 등을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대는 일부 타인의 연구 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라고 표절을 인정하면서도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공식적인 판정을 내렸다.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도둑은 아니라는 식이다. 극단적인 형용 모순이다. 논문 특허권, 문서 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제3의 특허권자가 특허 내용으로 학위 논문 작성에 동의하였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지 않았다. 이는 국민대 스스로가
학위 장사를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대학은 전문 학술지 및 학술대 발표 논문 3편을 박사학위 논문 심사 청구 자격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김 씨가 자격 요건 갖추기 위해 발표한 논문 3편 전부가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글 유지를 유지라고 엉터리 번역한 논문의 경우 본문의 5단락, 각주 3개가 특정 신문의 기사와 토시까지 동일함에도 일체의 인용 및 출처 표기가 없다. 표절 프로그램 확인 결과 표절률이 무려 43%로 나왔을 정도다. 특히 문제가 된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언론 기사를 거의 그대로 뺏긴 대목이 다대하다. 타인의 블로그에 게시된 문장을 인용 표기 없이 그대로 옮겨 적은 케이스도 매우 많다. 자신이 발표한 선행 논문 2편을 자기 표절한 정황도 밝혀졌다. 3살 어린아이가 봐도 가공할 수준의 표절이다. 이런 수준 미달의 논문에 대하여 국민대는 1년여에 달하는 조사 결과 문제없음 또는 검증 불가라는 어이없는 발표를 한 것이다. 더구나 국민대는 천하를 발칵 뒤집은 이 같은 발표를 하고도 결정 세부 내용과 이유에 대한 해명을 거부하고 있다. 판정의 주체도 없고 재조사위원회 참가 교수들의 명단과 최종 보고서도 비공개다. 우리는 정면으로 묻는다. 국민대가 대명천지 21세기에 누가 봐도 명백한 표절 논문에 대하여 뻔뻔하기 짝이 없는 면죄부를 발행한 까닭은 무엇인가? 학문적 양심을 싸구려로 팔아넘기는 행태가 무사 통과할 것이라 감히 자신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 점에서 이번 국민대의 결정은 대한민국 모든 연구자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에 우리 재교수 연구자 단체는 이번 국민대 판정의 부도덕성과 기만성을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국민대는 이 기괴한 판정의 배경과 세부 절차를 국민 앞에 명백히 공개하라. 1. 국민대는 터무니없는 표절 논문에 대하여 수여한 박사학위를 즉시 박탈하라. 1. 교육부는 판정 결과를 재조사하고 표절로 교육계를 더럽힌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1.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은 학위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발표하라.